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임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형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고 완성하는데 3년 걸렸다는데 네. 스토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3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3년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얘기든. 저만 18년 동안 쓰고 있는 얘기. 그거야 오래 걸렸다는 거를 얘기할 만큼 시나리오를 가지고 할 얘기가 몇 년이나 걸려서 일고로 썼다라는 게 들릴지 싫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네. 굳이 왜 조정석을 전과 10범의 사기범 캐릭터로 잡았을까? 그게 영화에서 어떤 작용을 했을까? 그래야 처음에 아기를 품고 그 동생이 있는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가겠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데 만약에 사기범이 아니야.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황 설정상 되게 오랫동안 수감이 돼야 되는데 가석방으로 잠깐 나올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도망가고 붙어 있어야 되니까. 동생이 이렇게 안 잡아주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안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좀 뭔가 절박한 상황으로 길게 빼기 위해서 그런 설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야, 딱 정말 그 장치로만 쓰이니까. 네. 저는 조정석이 사기범 캐릭터가 네.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냥 껄렁껄렁하게 욕하고 네. 뭐 개새 어쩌고 하면서 계속 그냥 네. 하는 캐릭터하고 네. 사기범하고 좀 잘 묻어나지 않아가지고. 사기범들이라기보다는 거기 이제 박신혜 씨가 말한 대사가 정확했던 것 같은데 쓰레기, 양아치 뭐 이렇게 한 번씩 콕 집어서 말해주잖아요. 네. 쓰레기네, 양아치네. 오히려 쓰레기, 양아치였다가 형이 된 캐릭터라 굳이 뭐 사기범의 전과가 필요했나 뭐 의문이 들긴 하죠.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과 10범의 사기범이면 정말 사기를 아주 네. 사기의 달인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해결하거나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는 씬이 하나라도 조금 있으면 네.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근데 그게 전과 10범의 사기꾼이라는 게 영화 안에선 안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요. 사실 홍보 문구에 나오는 홍보 문구에 거죠? 나와요. 네. 10범이라는 거는. 그쵸. 아, 그래요? 네. 네. 사실은 그리고 그냥 네. 사기 전과가 있는 그냥 그렇죠. 가석방으로만 나오니까. 오, 유리한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냥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낸 문구고 네. 어쩌면 처음에 설정에는 들어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실 필요 없다는 거게 이제 만들어진 영화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네. 빠진 거겠죠 아마.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뭐 굳이 그런 걸 넣어서까지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은 생각보다 좀 길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110분이면 요즘 한국 영화 추세로 봤을 때 뭐 적당히 좀 짧게 끄는 편이 아닌가?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늘리려면 엄청 늘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뒤에 백단에서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좀 앞에 좀 빨리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적당한 시간대에 끄는 것 같긴 한데, 뭐 길게 느껴졌다면 그만큼 이제 이야기 변화가 되게 적어가지고 너무 또 예측 가능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진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 예측 못할 게 없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짜증나면서 그 조정이 등장할 때부터 아, 춘대라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어그로 많이 끌다가 어그로 많이 끌다가 나중 가서 춘대래 뭐 이런 모드로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루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헷갈려요. 츤데레가 아니면 그게 이야기가 가능한가? 츤데레여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설정이 뻔하다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우리가 너무 많이 봤다라고 해버리면 대부분의 장르 영화는 거기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을 잘하면 돼요.
이를테면 로스트 인 더스트라고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형이 츤데레겠지. 네. 1초 만에 알잖아요. 보고 또 영화 보다 보면 안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정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연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좋은 부분은 배우가 다 잘한 거고 못한 부분은 연출이 많긴 않아서 모든 집을 뭐 이런 혼자 생각이 집을 지려고 드는데, 예. 그래서 그럼 네가 찍어봐라. 그래서 제가 아직 못 찍고 있는 거고. 왜냐면 잘 만들기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예. 저에서 욕을 안 먹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은 배우들의 어떤 개인적 역량으로 다 커버한 느낌이고, 네. 안 좋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설정이 유치하다, 촌스럽다, 시나리오가 이상하다라기보다는 그걸로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이제 그러지 못했다. 이런 느낌. 중간에 나왔던 그 김강현 씨 네. 대창역으로 나왔던 네. 네. 그 담배 사고 콜라 사고 했던 재밌더라. 전도사님. 네. 그 친구의 정체는 뭐예요? 그래서요? 좋은 이웃? 신학생이에요, 그냥? 휴학생. 네. 저는 중간까지도 네. 그 친구의 정체가 왜 나중에 그 친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생뚱맞기도 하고. 네. 그런 편하니까 이야기가 너무 막말하고 있는데 그런 조연들이 나오는 건 좋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 이 영화도 그걸 이제 조금 딱 하나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그래 했는데 딱 하나가 되게 미묘한 건데 저한테는 되게 거슬리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오히려 앞에 막 욕하고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뒷부분에 병원에서 좀 이따 결승전 할 상황이고 간병인 해라. 너 짜장면집 배달하면 얼마 받냐. 나 간병해라. 내가 미쳤다고 너를 간병하냐. 투닥투닥 하다가 나를 똑바로 눕혀주고 이따가 결승전 할 때 깨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달라는 얘기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때 말투가 조정석 배우의 말투가 되게 기분 나쁘게 말해요. 아 이따 결승 할 거니까 알람 맞춰놔. 이거 언제 그런 위치 선정을 자기가 한 거지? 그 전까지는 서로 욕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하인 부리듯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지는데 친밀해졌다로 설명되는 어떤 레시피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주연이 조연에게 막 하는데 조연은 그걸 그냥 아무런 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 권력 관계가 그렇게 세팅이 될 때 친밀해졌다. 라고 생각하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연출의 게으름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미묘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사기꾼이고 얘도 그냥 별로 휴학하고 그냥 대책 없는 애들 2명인데 서로 민증 까가지고 형 동생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주연이 조연한테는 그냥 막 해버리고 조연은 거기에 소심한 반응밖에 못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생각할 게 없어서 그런지 이런 게 그냥 이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미묘하게 약간 뭐지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되게 미묘해서 말하기 설득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해봐봐. 그 조정석이 만약 개고생했다면서 드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되게 낮게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그런 되게 어떤 계층 어떤 직업들을 되게 전형적으로 똑같이 묻어가면 되겠다 하대하는 그런 대사들이 나올 때가 조금씩 막 불편할 때는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막상 그런 직업들이 쓰여가지고 영화 속으로 해서 그런 그런 했던 경험들을 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한 번 다 언급은 하는구나 싶긴 한데 그냥 그 전형성에 기대가지고 직업을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약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치면 그때 샘플로 들었던 자기가 해왔다는 알바 몇 개를 그 대창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뭔가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안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쉽게 욕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쉽게 같이 욕하고 그냥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랑 또 되게 주인공의 노력이 정말 되게 수포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구나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결승전 가가지고 이제 조정석이 아프잖아요. 그걸 또 박신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경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뭐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아픈 경우에도 참고 경기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사실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와 동일하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네. 한번 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 힘든 상황에 박신혜가 왜 그걸 얘기해?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또 얘기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디오가 듣고 형한테 또 얘기 안 한다고 차라리 모른 척을 하든가 그럼 난 더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생파 한번 시원하게 울고 경기 잘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은 다 뭔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이렇게 굳이 한번 집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봤죠? 그래, 잘못 왔어. 그 설득이 안 된 것 같아. 망했어. 두 분 어깨가 쳐져 있어. 저는 지금 들으면서 계속, 네. 야, 이걸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고, 유아 씨한테 질문을 던지나. 뭘로 이렇게 보면 하나. 쉽지가 않네요. 그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미묘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좋은 점을 꼽자면, 네. 디오? 네. 배우. 시력이 불편한, 네. 네. 맹인 연기는 어떻습니까? 잘하시던데요? 네. 그래요. 잘 넘어가셨어요. 잘 정말로 넘어갔어? 괜찮았어. 네. 진짜 앞이 안 보일 때 뭔가 그 상대방을 어디에 있지에서부터 뭔가 저희가 모르는 감각을 쓰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더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 동생이 못마땅했던 거 딱 하나인데, 처음에 막, 냄새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형이 동생 방에. 몇 날 며칠 거기 이제 거의 썩은 듯 누워 있었다는 건데, 너무 말끔하더라고요, 피부나. 땀 하나 안 묻어 있고, 머리도 그치. 이틀 전에 자른 것 같고, 특히 면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까무잡잡해지면서 약간 오히려 뒤로 갈수록 그걸 한 것 같은데, 처음에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한 몇 달 안 나가고 놀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배 감독님 많이 놀아봤거든요. 한번 잠수함 타고 한 달 푹 들어가 있을 때 만나보면 진짜 거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본인의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 정도로 깔끔할 수가 없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네.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면도하다가 난 칼자국 같은 상처라도 좀 있으면 어땠을까. 그런 디테일은 생각 못했네.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얼굴을 좀 까무잡잡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췌장암에 걸리면 괜찮나요, 그렇게? 가장 아픈 암이 췌장암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뭐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네.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정말 황달기 때문에 완전 까무잡잡한 분이셨는데 완전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살가죽만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정말 가족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런 따뜻한 영화로서 그냥 다가간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렇게 막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디테일을 좀 다른 영화들처럼 일부러 안 살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완전 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네, 조금 만화처럼. 보기 편하게. 그럼 뭐 알겠는데 너무 약간 드라마에서 보던 백혈병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드라마에서 보던 백혈병. 그냥 통증 약간 소화불량처럼 하다가 약 먹고 또 괜찮아지고 뭐 약간 백혈병은 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배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정도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근데 그거 궁금한데 언제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셨어요, 다들? 저는 병원 갈 때. 병원 갈 때? 무슨 내가 피 검사를 해요. 그 나올 때 아프겠구나. 싶은 생각이 팍 들긴 다 비슷하게 하던데. 느끼셨고. 네. 사망 플래그를 틔우는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그때부터 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히 그런 걸 민감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잘 녹여서 쓰나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것만 보이는 건 이제 눈을 기증할래나? 누군가가 기증할까? 형이 뭔가 할 텐데 형이 죽나? 뭐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되잖아요. 장애인 처음부터 막 장애인 비하하는 형이 막 나오는데 얘가 별할 텐데 그러려면 뭔가 뭐 사단이 날 텐데 설마 형이 죽진 않겠지 싶었는데 담배를 사러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로 코크 사는데도 대창이 도망가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네. 그때 그냥 느낌이 왔어요. 와, 그때. 그래요? 네. 오, 왜냐면 처음에는 똥 마렵다. 그래서 못 쫓아갔다. 네. 두 번째는 근데 별로 그런 대사 없이 이러고 그냥 옆구리 움켜잡고 다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거구나. 네. 그리고 그건 생각 못했다. 그리고 옷집에서
어찌해서 당연히 저는 동생이 형을 업어치게 하듯이 그 나도 큰 그럴 줄 몸으로 알았어. 업어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형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쇼인 것처럼 하려고 했던 장치인데 알고 보니 복선인 것 같긴 한데 전 그때 너무 대놓고 복선 같더라고요. 배가 아파 죽겠구나. 제가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구나. 느끼셨습니까? 네.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웃겼잖아요. 네네네. 연기 갑자기 하면서. 그때 연기하고. 전 정말 열심히 웃었어요. 일부러 더. 열심히. 네, 그리고 편집 되게 잘하신 것 같던데요. 네. 되게 그 웃긴 장면이 딱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네네네. 카메라 그쵸. 그런 건 되게 네. 잘하셨다 생각했어요. 네. 병실에서 특히 네. 웃기려고. 저는 근데 요즘에 네. 연출을 해서 이렇게 웃기는 거가 대단한 능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마다. 네, 근데 정말 힘들죠. 이번 영화는 약간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 배 감독님 얘기한 네. 끝에 동생 저거 하니까 네. 너 내 병간호하고 뭐 해. 그리고 침대 낮춰. 근데 라고 했을 때, 올라오겠구나. 저 올라오는 거를 웃기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걸 올리기 시작하고, 네. 그걸 내리면서, 또 애드립을 치잖아요. 네. 내가 원래 기계치야, 어쩌고 네. 하면서 애드립을 치는데도 웃기지 않은. 그렇죠. 야, 그 꽤 긴 시간을, 저건 정말 그냥 웃기기 위해서 넣었는데, 그렇죠. 야, 저렇게 안 웃기는 경우는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서 발견돼가지고, 네. 야, 그게 좀 쉽지 않은가 봐요. 그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의,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감독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안 했겠냐, 내가 몰라서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하지, 그 표현을 그렇게 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영화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디테일과 섬세한 연출과 배려들이 잘 갖춰진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되게 기획적인 마인드가 되게 많이 들어간 어떤 쳐낼 부분 확실하게 쳐내고 그냥 뭐 이 영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뭔가 정서적인 어떤 수치들을 잘 맞춰간 그런 산물이 아닌가. 뭐랄까 쌍욕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영화를 만들겠다고 들어가서 이런 영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관객이 심지어 좋아하는 관객들이 꽤나 많이 본다 그러면 사실 별로 이런 경우에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할 말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더 수준 높게 즐길 걸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나. 네. 거기까지 뭐 자기가 못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죽자고 달려들어서 웃기려고 했으면 진짜 정말 웃기려면 제가 그냥 퍼뜩 떠오른 대로 해보자면 버튼을 눌렀더니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접힐 듯이 확 올라오고 거기서 조정석이 거의 막 앞으로 꼬꾸라지고 했으면 웃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대놓고 웃기기엔 그러니까 이 씬을 피식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는 웃기다가 심파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씬 마무리들이 진지하면 만드는 사람도 오글거리고 대놓고 웃겨버리면 이거 약간 애 병실에 아픈데 이렇게 웃겨버리면 약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만만하게 만들려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보면 야 저기서 저런 짓을 하다니 싶은 영화들 많거든요. 언뜻 떠오르는 거 바스타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코엔틴 타란티노 영화 거기 막 히틀러 얼굴에 그냥 벌집을 내버려요. 그리고 애들 막 머리 가죽을 어떻게 한다 저쩐다 막 이런 막 쌍욕을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욕을 먹을 걸 각오를 하고 불편할 걸 각오를 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켜내면 파괴적인 이제 이렇게 연출이 나오는 건데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만만하게 만들면 딱 이런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감정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최대치와 최저치를 정해놓고 그게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건 아닌 게 정말 이 감정 선안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더 막 완전 슬래스틱으로 완전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파하는데 거의 막 가슴을 후벼팔 정도로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 중간치로 잡아놓은 감정 선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되게 머리 좋은 그냥 감정선들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러면 의도된 게 아닌가. 의도된 거겠죠. 네, 뭐 그래서 애당초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뭐라 하는 게 그래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 그렇구나.
앞으로 그렇게 말 안 해야겠다. 그러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대했던 성과까지 관객 수를 보니까 가지고 가는 것 같고. 그렇지. 심지어 그렇게 지난번에도 했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짜장면 집에 가겠다는데 넌 왜 파스타를 먹으러 안 가냐고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천국에 올리는 메뉴도 계속 내고 있는데 왜 셰프가 만든 음식을 안 내놓냐. 나는 김밥 천국집 사장이지. 그래요.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저는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김밥 천국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방금 혐오 발언. 네. 네. 그 다분히 엑소팬들을 겨냥해가지고 뭐 목욕탕 씬이라든지 뭐 유도 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넣지 않았을까요? 근데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기엔 때를 보여줘. 지우개 가루를 보여주니까. 그런가? 그렇지. 좋지 안 좋아요? 그런 거 팬심을 어떻습니까? 몰라. 팬심을 몰라. 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 그냥 목욕탕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씬을 볼 수는 없잖아. 팬들은 좋겠죠. 팬들은 그치. 팬들은 좋겠죠. 그런가? 여자들도 좋나?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네, 사실은. 그 서비스 씬이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원빈 아저씨 씬처럼. 원빈 머리깡 자르는 서비스 씬 같은. 뭐 이것도 그런 서비스 씬이라고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때는 도대체 뭘까요? 그 지우개 가루 클로즈업. 그죠. 지우개로 했겠죠. 여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에 있길래. 도대체 근데 그걸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건 도대체 뭘까? 왜냐면 그 등을 밀 때 때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예. 근데 그 대사가 안 맞으니까. 리얼하게 때가 많이 나온다. 뭐 때를 따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치. 하긴 그걸 미술을 해서 정말 밀리게 하면 진짜 그 때의 디테일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어깨가 쩍 벌어졌다는 대사를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냐고. 어떻게 그러면 CG로 했어야 돼? 홀딱 벗겨가지고. 그래? 아니, 옷 입고 있을 때 얘기를 하든가. 아니지. CG로 해서 도경수 배우의 몸을 키워놨으면 또 이건 CG로 왜 우리 오빠를 보정했냐 라는 욕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신경을 썼구나라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야기가 드는 게 씬을 잘 보면 옆에서 찍어놨어요. 어깨가 보이게 이렇게 뒤에서 찍은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이게 뭐 다분히 의도해서 그 대사를 할 때는 유독 그렇게 옆에서만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구나 싶긴 한데 뭐. 그건 근데 그 역삼각형 어깨를 보여주기 민망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까까지 계속 하던 얘기. 때가 그러면 정면에서 보여주면 때가 흘러내려야 되니까. 실제로 국수 몇 발처럼 막 쭉쭉 막. 정말 우리 할 얘기 없나 봐. 아니 진짜 할 얘기가 없어서 힘들기도 한데 이거 유아 씨를 앉혀놓고 좋은 얘기를 하도록 시켜줘야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질문을 잘하면 되지. 질문을. 그냥 우리가 쌍욕하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아니 이건 꽃이라고 보이지가 명명하는 않으니까. 순간 그것도 차별 발언이 될 수 있어요. 여성학과 인류학을 전공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거 저도 이제 얼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촌스럽다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비유나 상투적인 표현이 촌스럽고 상투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차별에 근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 이를테면 꽃 이래 버리면 뭐 홍일점, 청일점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인데 꽃 해버리면 여성을 꽃으로밖에 비유할 수 없나? 하면 거기 이제 레이어가 너무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냥 꽃으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잡초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정확하게 했어요. 농약 먹은 잡초라고. 아 그래? 잡초 갖고 하면 좀 낫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꽃 하면 꽃은 뭐랄까 어떤 향기와 보여지는 것에서 아름다움에서 의미를 이제 가치를 판단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나. 또 다른 영화 얘기할 게 뭐가 있죠? 형 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형 얘기 대답을 들어야지. 차라리 다른 걸 물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배우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 그냥 넘어가고 이건 그럼.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박시은 씨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상에서 작동하는 게 너무 없다? 비중이 코치인데? 적다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뭔가, 정말 그 형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줄평 얘기할 때도 사실 형보다 동생이었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돼. 좀 동생이 더 주인공 같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영어 제목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이 생각이 제목이 형이잖아요. 한 글자짜리 영화 제목을 본 적이 언젠가 싶어가지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했지? 봤는데 My Annoying Brother예요. 다분히 화자가 동생이고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생의 시선에서 계속 보는 영화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동생의 역할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오히려 주인공으로서. 네. 되게 좋은. 네. 그러네. 이런 것도 찾아보는 둘 다 알면 참 좋겠네요. 그러네요. 형이란 제목도 사실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 신하균 원빈의 우리 형이라는 영화. 우리 형이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원빈이 주인공인. 그래서 그 동생이 보는 우리 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주인공 동생이었고. 네. 그리고 뭐 동생들이 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존경을 해야 되는 형이 나에게 못마땅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영어 제목도 그렇게 지어놨다면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뒤에는 오히려 그냥 형의 원맨쇼, 감정의 원맨쇼 정도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렇다면 그 동생을 그 중요한 경기에 처음부터 나가자고 설득했던 그 여주인공은 뒤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성재 아나운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네. 중간중간에. 되게 반가워가지고. 봤더니, 이제 실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네.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영화 보고 와가지고. 네. 야, 너 살 쪘더라? 문자를 보냈더니. 네. 친하죠. 그때 얘기했었잖아. 네. 그랬더니 자기도 아직 영화를 못 봤대요. 아, 그래요? 자기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지금은 살 뺐다고. 뭐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배성재 아나운서도 한번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아무 얘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욕먹어요. 스포츠 영화가 수작이거나 좋은 작품이어서 막 너무 할 얘기가 많을 때는 영화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예의를 차려서 딴 얘기를 합니다. 네, 딴 얘기해서 시간 채우는데 이거 안 그러면 우리가 욕먹거든요. 최혜화 씨, 저렇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유아 씨가 말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이러면 더 그런가? 뭐? 하고 싶으면 아무거나 얘기해볼까? 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레고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없나? 레고도 좋아. 보통 그러면 작품 활동을 안 하실 때는 어떤 거를? 맞아, 그건 또 궁금하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취미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영화 혼자 되게 자주 잘 보러 다니고요, 극장에. 어디서 보세요, 보통? 시네큐브랑요, 압구정 CGV랑요, 메가박스. 아이고, 그래요. 메가박스 코엑스 와서 연락주세요. 코엑스 가면 없다며. 당신은 없다며. 뭐, 부르면 가지 뭐. 혼자 주로 그러면 보러 다니세요? 네. 혼자? 사실은 혼자 보러 잘 다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어져서, 근데 재밌는 것들을 좀 친구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친구한테도 같이 물어봐서 다니는 편이에요, 요즘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꼭, 이런 배역, 내지는 이런 거는 내가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인터뷰 때 막 감정을 다루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가 사실 이터널 선샤인을 생각하면서 한 얘기였어요. 그 정도의 감정을 다루는 멜로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네. 사극 이런 건 어때요? 사극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네. 얼굴이 동그라면 사극을 하고 싶나요? 뭔가 머리를 어울릴 수 때 있는 맞나? 뭐 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가채라고 하나? 이거 머리 이거 화채가 아니라 그게 뭐지? 가채? 네. 그래도 옛날 분들은 뭔가 얼굴이 더 동그랬나 봐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동양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올해에는 가장 많이 외국인 취급을 가장 많이 당했어요. 눈이 좀 크셔가지고 네. 약간 신혜 씨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전 처음에 보고 신혜 씨 느낌이 아니요, 좀 전 많이 최화 씨 나가지고. 같은데요? 이런 거에 반응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구나. 누구 닮았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아니야, 이게 느낌이 약간 그래 아니에요? 예,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얼굴형이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미래의 무협 영화예요.
SF 무협 배우. 립 서비스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 그거는 해외 배우들 중에는 국내 배우는 조금 뭐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해외 배우들 중에는 본인이 뭐 롤 모델로 삼고 있거나 뭐 이런 배우들이 혹시 있어요? 사실 롤 모델은 없어요. 롤 모델은 없는데 좋아하는 배우들은 너무 많아요. 제니퍼 로렌스도 좋고 케이트 윈슬렛도 좋고 나오미 와츠도 좋고 레아 세이드도 좋고 좋아하는 배우들은 정말 너무 많죠. 저는 궁금했던 게 한국 배우로는 제가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지 오히려 저는 누구랑 같이 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같이 작업했던 분들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다 되게 선배님들인데 너무 제가 원래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서. 근데 이제 새로 만약에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누구랑 같이 하면은 되게 기대되거나 혹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을까요?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저 오히려 약간, 그냥 이건 얼핏 그냥 한석규 선배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제가 한석규 선배 좋아하는데. 선배? 아니, 한석규 씨 좋아하는데. 네. 한석규 배우랑 유아 씨랑 같이 있으면 되게 이렇게 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유아 씨 이미지가 되게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석규 배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전형적인데 친근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푸근하지도 않고 약간 날카로운 면이 있고 사실 약간 구타여 발자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약간 좀 똘끼 있는 이걸 잘 한꺼풀 가려놓은 듯한 느낌의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유아 씨랑 같이 약간 살짝 정상 아닌 커플로 나오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선균 씨하고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더 제가 생각한 어떤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저는 이제 느낌. 이선균 씨하고 그 임수정 씨하고 같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두 분이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임수정 씨는 황정민 씨하고 나왔을 때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 두 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유아 씨가 같이 계시면 더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렇군요. 저는 약간 모범답안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해일 씨가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이 확실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가 남자 배우가 오히려 선이 좀 옅으면 좀 더 잘 살지 않을까. 되게 유아 씨 입장에서 잘 어울리고 말고 유아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멘트가 진짜 더 돋보일 수 있는 걸 선택한다면 남자 배우의 선이 좀 옅은 배우에 서면 되게 잘 살지 않을까. 그래서 박해일과 이어지는 좀 뭔가 그런 계보가 있지 않나요? 예, 여기서 댓글 하나 예상해 보자면 뭐 물어봐놓고 결국 지네가 어디서 평가질이야? 뭐 이런 댓글 예상해 봅니다. 참, 우리가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정회 때에서. 그래서 제 근황은요. 좋다. 그래, 이제 그런 거를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점 적응을 하셨네. 네. 뭔가 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는데 내년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뜬 거죠. 막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준비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SNS도 그렇고, 그쵸. 뭔가 안 보고 싶은 것들도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게 많고, 근데 또 중독이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SNS도 안 하고, 뭔가 핸드폰 게임 얼마 전에 다운받은 게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그것도 다시 이제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제 속도를 찾고 싶어서 좀 핸드폰으로 보는 것들을 안 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반신욕하면서 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근데 제가 책을 보면은 하나를 다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같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다양하게 보고 있었어요. 심리학도 보고 종교서적도 보고 하나는 보고 있었던 게 그 이터널 선샤인 스크립트 책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겸 보는데 그러면서 더 이터널 선샤인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이터널 선샤인 해야겠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최근에 방금 책 한 권 끝냈어요. 뭐? 마리오 푸조의 데브라고. 그만 봐 그거 그만 봐. 꽤 된 것 같은데 얘기한 지가? 책이 이만해요. 그래요. 그래서 끝냈는데 좋더라고. 좋아요. 미국에 계속
가신 사진들이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길래 네. 원래 미국에서 사신 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래서 뭐 전공도 영문학 가면 원래 미국에 사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홍대 갔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외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네. 그냥 무슨 말을 시키더니 갑자기 남자분이 여자분을 탁 치더니 외국인 이랬더니 여자가 아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제 친구가 아니라 동생이었나? 타국 생활은 어떠세요? 이러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한국인데 나 진짜 외국인으로 굳혀지는 건가? 아 그렇구나. 약간 그 이국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어서 근데 배우한테는 좋죠 뭐. 되게 장난치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자꾸 외국인처럼 대하면 재밌겠다. 장난치면 그죠? 네. 네, 나중에 꼭 한번 장난치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작품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뭐 들어갈 촬영이 수 있는. 들어가죠. 근데 뭐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영화판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우선 저는 다른 작품을. 그렇게 또 올해 뭐 비밀은 없다 이경미 감독님의 아주 오랜만에 돌아오신 복귀작에서 가장 수혜를 크게 본 분은 최유아 씨가 아닌가. 네. 그렇잖아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작품이 그렇게 많이 막 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작품으로 가장 큰 빛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확실한 발판이 된 것 같긴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편하게 뵐 수 있을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도 들고. 누구세요? 막 나중에 아니요, 아마 외국어를 하실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인 척하고 나중에 만나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네, 아무튼 저희 이제 한 주일 동안 게스트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혹시 뭐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도 했는데 다른 아기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첫 배우거든요. 첫 게스트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00회 돌파를 이렇게 유야무야 해버렸는데. 그러네. 세아도 배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영화에 이렇게 스크린에 오르신 배우로는 이제 첫 배우셔서 저희가 이제 배우분을 모셔다 놓고 뭔가 이렇게 막 비평을 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유아 씨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눈여겨서 좀 많이 봐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손소라 선생님 말고요 본명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최유화 씨니까 맞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뭐 여기저기 올려주시고 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사실 한국 팟캐스트 처음 듣는데 일단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왜 목소리만 지웠어? 듣다가 메시지 왜 지웠어? 뭐 인설에 따르면 자동으로 지워졌다. 자동으로 지워졌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뵈니까 되게 좋네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좀 적응했다. 어머, 막 한다. 야, 정말 황당하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많이 봐주시고 좋은 영화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고. 진짜 봄에 분위기 좋을 때요. 맥주하고 같이 상영회 한번 뭐 기회 잡아가지고 이터널 선샤인을 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틀든지 출연작을 틀든지 진짜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많이 오세요. 너무 좋다. 본투비 블루 저희가 했는데 한 100명 오셨고 우리들 드렸을 때는 그 이제 감독님 모셔가지고 한 150명 정도 오셨나요? 같이 오셔서 뭐 맥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영화 보고 얘기하고 분위기도 좋거든요. 진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영화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꽃피는 봄이 오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장현성 씨 모시고 커튼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튼 그것도 그 작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